자, 오늘은 여기 순열과 조합 여기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 건데, 이제 순열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일단은, 먼저 밑줄이 나오고, 뭐, n개에서 알개를 택하여 라고 막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미리 씁시다. 자, 서로 다른이야. 서로 다른. 자, 서로 다른이야.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알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순열. n개에서 알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 이 순열의 수를 기호로는 npr이라고 나타냈고요. npr이라고. 자, 요 의미를 너네가 좀 이제 느껴야 되는데 요 의미를 지금 요 n은 이제 뭐냐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의 개수야. 대상의 개수. 근데 그 대상은 모두 다 서로 달라야 돼,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그 중에서 몇 개를 택해. 알개를 택할 건데, 그 택한 알개의, 택하는 것의 개수가 이제 여기 뒤에 R에 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뒤에 R에 온다고, 이제. 자,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해주면, 이 순열의 수 NPR을 이제 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내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그 중에서 알개만 내가 택해가지고 그 고른 알개를 이제 이 줄바꾸기 일렬로 나열까지 이제 해줄 건데 이제 첫 번째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면은 n가지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n가지가 있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n가지를 고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도에서는 방금 전에 거 고른 걸 하나 제외한 몇 가지? n-1가지. 한 개 줄여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올 수 있는 거는 또 하나를 더 빼가지고 몇 가지가 돼야 돼? n-2 이런 식으로 가지수가 하나 줄어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R번째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요거 혹시 추측되니? 요거 뭔지? n-R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요? 마일이 아니야. 플러스 1이야. 플러스 1.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n, 두 번째 n-1, 세 번째 n-2 쓰다 보면은 R번째가 이렇게 좀 나오게 되어 있어. R번째가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곱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들을 다 곱해 준 게 순열의 수가 될 겁니다. 그 순열의 수가 될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NPR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이제 NPR은 n개 중에서 내가 알개를 택해가지고 그거를 줄바꾸기 일렬로 나열하는 건데 n부터 1씩 줄여 나가면서 이제 n-r 더하기 1까지 곱해주면 돼. 이때 곱하는 것의 개수가 r개가 되어야 돼. 곱하는 것의 개수가 r개가 돼야 될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쭈르륵 이제 쓸 겁니다. n부터 n-r 더하기 1까지 곱해줄 거고요. 결국에는 NPR은 n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1씩 줄여 나가면서 r개를 곱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제 n개 중에서 n개를 내가 다 골라. 싹 다 골라. 싹 다 고른 거를 만약에 이제 줄바꾸기를 할 거야. 일렬로 나열해 줄 건데 n개를 다 고르게 되면은 n-1, n-2 계속 가지수가 줄어서 1까지 곱해지게 되거든. 1까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자라고 했냐면은 이 느낌표 기호 n 팩토리얼로 표현하자라고 얘기를 했어. n 팩토리얼 이제. 저 기호는 이제 팩토리얼 혹은 계승이라고 읽는다 했습니다. n 팩토리얼. n의 계승이라고도 이제 읽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n 팩토리얼을 어떻게 인식해도 되냐면은 거꾸로 생각해 봐. n 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 곱이야. 1부터 n까지 곱. 그래서 내가 만약에 5 팩토리얼 하면은 1부터 어디까지 곱한 거? 5까지 곱한 거. 그래가지고 이거 좀 자주 나오는 거 좀 외워놔야 될 게 있는데 0 팩토리얼부터 이제 우리가 8 팩토리얼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좀 이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상식으로 이제 6 팩토리얼, 7 팩토리얼, 8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좀 쓸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쓸 건데 이제 0 팩토리얼은 의미가 1부터 0까지 곱하면 좀 이상해. 근데 얘는 정의하거든. 이렇게 하기로 약속해 놓은 게 이건 1로 정의해. 1로 정의를 하고요.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왜 저게 1인가요? 토 달면 안 돼. 그렇게 약속해야 정의를 해야 이제 이 뒤에 성질들이 좀
유도가 되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여야 돼, 이제.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팩. 1부터 1까지의 곱 1. 2팩. 1부터 2까지의 곱 2. 이런 식으로 쭈르륵 써나가, 이제. 쭈르륵, 이제. 자, 3팩토리얼 몇일까? 6. 그럼 4팩토리얼 몇일까? 24. 그 다음 5팩은 120. 6팩은 여기서부터 계산해야지, 이제. 720. 7팩 몇입니까, 이거? 5040. 오케이. 8팩토리얼. 8 곱해봐. 8 곱하면 4320이야. 4320. 이렇게 9가지는 얘들아, 이제는 상식이야, 상식. 외워놔야 돼, 이제. 이거는. 왜, 우리 생각해보면은, 우리 그 유치원 때 이제 구구단 같은 거 외우잖아요, 이제. 그 구구단을 우리가 왜 외우냐면은 그만큼 자주 쓰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외우는데, 이제 이 순열과 조합 파트의 구구단 같은 거야. 구구단 같은 거. 이 정도는 상식으로 외워놔야 돼. 이 정도는 이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외워놓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좀 돌아올 건데, 이제 NPR은 N부터 이제 그 곱하는 게 이제 알게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알게라고 했는데, 자, 근데 이제 좀 어려운데 잘 봐봐. 이 식을 좀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 갑자기 저게 왜 저렇게 되냐면, 저게 과정을 좀 엿다가 좀 쓸 테니까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저 NPR이 N부터 지금 어디까지 곱해져 있냐면, n-r 더하기 1까지 곱해져 있잖아. 여기다가 내가 그 얘를 곱하고 나눠. 뭘 곱하고 나눌 거냐면은 여기서 지금 이 구조를 봐봐. 1씩 줄어들지 계속. 여기서 1 빼면 몇이야? 1 빼면은 n-r이지? 1 빼니까 1을 계속 더 빼. n-r-1 해가지고 계속 빼. 그러면은 빼다 보면은 1까지 도달하도록 쓸 거야. 주황색을 내가 분자에 추가시킬 거거든. 그러면은 분모에도 똑같이 추가시켜. 분모에도. 왜냐면은 이게 식이 이게 유지가 돼야 되니까. 원래 흰색의 식이 유지가 되려면은 이게 약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거를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저렇게 식을 이제 조작을 해. 저렇게 이제. 저렇게 식을 조작을 해줄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쓰고 나고 보니까 이제 분자를 관찰해봐. 분자는 결국 1부터 n까지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야. 1부터 n까지의 곱. n 팩토리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분모도 관찰해보시면 1부터 n-r까지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곱으로 이제.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곱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외워놔야 될 것 같아. 이것도 이제. NPR은 n팩 나누기 n-r 팩토리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내야 돼, 이제. 저것도. 자, 저런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저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저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 1, 2, 3, 4 채워볼 건데 0 팩토리얼은 몇이라고 했죠? 1. NP0은 자 이거야. 그 애들아 애초에 NPR의 의미가 고를 수 있는 게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R개를 고르는 거거든. R개를. 그럼 만약에 봐봐. NP0은 무슨 의미겠어? n개 중에서 0개를 고르는 거야. 뭐가 좀 이상해. 몇일까? NP0이? n개 중에서 빵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일까? 근데 이거는 그냥 1이라고 이것도 약속을 해.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제 너네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어. 이건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해 놓은 것도 있어. 이거는 너네가 토달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제. 혹시 여기서 나중에 수학과 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수학과 가면은 이런 게 굉장히 많아. 나도 물론 수학과는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학과에서는 굉장히 막 난해한 거를 설명을 해.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합당하게 뭔가 납득을 해야 이해를 해야 좀 와닿을 것 같은데 그냥 받아들이래. 이런 게 굉장히 많아. 나중에 수학과 가면은. 근데 우리 이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이제.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근데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근데 모든 공부가 그래. 이제 너네가 이제 이해하면서 합당하게 받아들이면서 납득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 그런 거는 그냥 생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 이제. 통으로 이제. 그런 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보니까 공부를 함에 있어서 좀 중요한 거는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 뭐 그렇구나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 NPN입니다. 이거는 N 팩토리얼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이거? N 팩토리얼 뭐 N 팩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이거 느낌표가 기우긴 한데 강조하는 게 아니지 이제 N 이게 아니야. 그냥 이제 N 팩토리얼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NPR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방금 전에 위에 썼던 걸로 쓸 거야. 저렇게 이제 요게 이제 순열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한 것이고 순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야. 조합 이제 자 조합은 이제 뭐냐면 그 앞에 순열이랑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순열은 그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 그 다음에 그 택한 거를 이제 줄바꾸기 일렬로 나열을 해줄 거야. 일렬로 나열을 이제 근데 조합은 뭐냐면요. 일단 앞엔 똑같아. 서로 다른 n개야. 일단 서로 다른 n개에서 이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기만 하는 거야. 택하기만 하는 거. r개를 택하기만 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 그리고 이 조합의 수를 기호로는 NCR이라고 얘기를 해. NCR. 자, 앞에 순열의 기호는 P였고 조합의 기호는 C거든요. P하고 C가 영어 단어 약자야. 약자. 혹시 무슨 단어인지 혹시 아니? P. P는 뭐의 약자? 약자. 뭐의 약자? 순열의 영어 단어가 이제 permutation이래. permutation. 그래가지고 앞에 P를 따는 거고 C는 뭘까? C? 조합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맞아. 콤비네이션. 오, 영어 잘하시네요. 자, 그래서 콤비네이션에 이제 그 C를 따는 겁니다. 이제 콤비네이션의 C.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차이가 이제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잘 보세요 이거. 너네 이 설명을 듣고 얘가 뭔지 잘 봐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고 그 고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얘가 뭘까? 얘가 뭘까? 요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NPR이야 이게. 이게 NPR의 의미야. NPR의 의미. 이제 너네는 뒤에 이제 문제들이 나오게 될 건데 그냥 그 문제들을 보고 이게 이제 순열을 의미하는 거구나. 조합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이제 알아야 돼 이제. 자, 순열은 이거야.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데 그 고른 것을 냅두는 게 아니라 줄바꾸기. 나열까지 이제 해줘야 돼. 나열까지 이제. 이게 순열이었고 지금 얘기하는 조합은 뭐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 그리고 끝이야. r개를 고르기만 하면. 이게 그냥 조합이야.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기만 하는 그 가지수가 경우의 수가 NCR이야. NCR. 근데 의미를 너네가 좀 느껴봐. 의미를. 이 NPR이라는 거는 n개 중에서 r개를 고른 다음에 그 고른 r개를 내가 줄바꾸기 하는 경우의 수. 얘들아,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몇일까?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R팩토리얼이야. R팩토리얼. 이게 R팩토리얼이야. R팩토리얼. 그래서 우리 뭐냐면요. NPR이 뭐식이랑 같냐면은 NCR.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랑 고른 r개를 줄바꾸기.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R팩토리얼을 곱한 거와 같아. 애초에. 그래서 애초에 지금 저 식이 성립해. NPR은 NCR 곱하기 R팩이므로 양변을 R팩으로 나눠주시면 R팩토리얼 나누기 NPR로 표현이 되는 게 이게 이제 NCR이 될 것입니다. NCR. 이게 지금 이제 NCR이 될 것이고 NCR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NPR이 아까 뭐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게 위에 있었거든요. N팩 나누기 N-R팩.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가 반영해 주게 되면은 어떻게 나온다? N팩 나누기 N-R팩에다가 R팩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NCR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도 좀 외워놔야 돼. 기본적으로. 어떻게 외워놓으시냐면은 잘 봐 얘들아. NPR이 아까 요거였잖아요. 자, 외우는 거는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야. 그 다음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이 분모야.
요렇게 좀 외워놔야 돼. 기억해놔야 돼.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이 분모. 요렇게 내가 말한 대로 외워놓으셔야 되고, NCR은 하나 더 추가. 앞에 거 팩토리얼에다가 분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까지 분모에 온다 라고 생각해 줘야 돼. 이제 요렇게 기억해놔야 돼. 요렇게 기억해놓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자, 요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설명을 하면은 요거야. 만약에 알파벳 문자 A, B, C, D가 있어요. 만약에 A, B, C, D가. 근데 생각해봐. 네 개의 알파벳 문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세 개를 택해. 그 다음에 그 고른 세 개를 일렬로 나열을 해볼 거야. 이제 일렬로 나열을. 자, 내가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고른 다음에 그 고른 세 개를 줄바꾸기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4p3이야. 4p3. 자, 4p3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은 이거야. 4부터 시작해서 3번 곱해. 근데 뭘 3개 곱하냐? 4부터 시작해가지고 1씩 줄여 나가면서 곱한 거를 3번 곱하라 라는 의미야. 1씩 줄여 나가면서 곱한 거를 3번 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이제 그럼 이제 C는 뭐냐면요. C는 요거야. 4C3인데 그 4C3은 4부터 시작해가지고 3번 곱해. 일단 P처럼 계산은 해. 근데 하나 더 추가되는 게 그 뒤에 거 팩토리얼까지 곱해. 뒤에 거 팩토리얼까지. 이것까지 곱해. 분모해. 그러니까 P의 과정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까지 나눠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뭐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이제 4가 나오게 되고 얘가 24가 나오게 되거든. 좀 더 설명해 볼게. 알파벳 문자 A, B, C, D 중에서 내가 3개를 고른 다음에 그 고른 3개를 줄바꾸기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이제 이와 같이 지금 나오잖아. 이제 이와 같이 지금 나오게 되겠지. 이제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단순히 4개의 알파벳 문자 중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4가지라며. 4가지. 그 4가지가 지금 이거야. 요거. 그러니까 3개를 고를 수 있는 케이스를 다 골라보는 거지. 뭐 ABC, 뭐 ABT 이런 식으로 3개가 골라지는 케이스를 다 써본 거야. 써본 거. 그 다음에 조합으로 이제 어떤 3개를 골랐으면 그런 거를 이제 줄바꾸기 할 거야. 일렬로 나열까지 할 거야. 줄바꾸기. 그러면은 ABC가 이제 순서가 막 바뀌는 경우의 수를 다 쓸 거야. 뭐 ABC, ACB 막 자리 바꿔가면서 다 써본 거야. 이제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이야. 3팩토리얼이 6이니까 6가지가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 거야. 6가지가 이제. 자, 그래가지고 일단 순열과 조합의 기본 원리는 요렇습니다. 이제 순열은 고른 다음에 나열까지. 조합은 그냥 나열 안 하고 고르기만 하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성질들을 한번 좀 채워보도록 할게. 요 성질들을 이제 채워보도록 하면은 자, NC0은 자 N개 중에서 0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이게 몇일까 이거? 몇 개야? 이것도 약속이야. 받아들여야 돼. 이것도 1이야. 1. 받아들여야 되는 거 이거는 이제. N개 중에서 안 고르는 경우의 수. 이건 그냥 한 가지로 약속을 했고 N개 중에 N개를 다 고르는 경우의 수. 이거 몇 가지야? 이걸 다 골라. 한 개. 이것도 한 가지로 약속한 거니까 C는 0이든 앞뒤가 같든 둘 다 결과가 1이고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해. 3번. 조합 계산을 할 때 요 3번이 굉장히 좀 중요해. 이제 3번이 이제 NCR이랑 이제 뭐랑 같냐면은 앞에서 뒤에 거 뺀 거를 뒤에다 써. 요거랑 같아. 요거랑 이제 요거랑 같다. 자, NCR은 NCN-R이랑 같습니다. NCR은 NCN-R이랑 같아. 이제 자, 일단은 쓰고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NCR이 뭐랑 같냐면요. 앞뒤 둘 다 1씩 뺀 거에다가 앞뒤 둘 다 1씩 뺐어. N-1C R-1. 그 다음에 뒤에 거를 하나 더 더해. 앞에 거를 유지한 상태로 뒤에 거를 하나 더 더해. 이거랑 같아. 왜 저렇게 나오게 되냐? 설명을 좀 해볼 건데 잘 들어봐. 3번은 이거야. 만약에 사탕이 5가지가 있다 쳐보자. 사탕이 A, B, C, D 5가지가 있어. 잘 들어봐. 내가 지금 이 5개의 사탕 중에서
하나를 내가 골라가지고 그걸 좀 먹을 거야, 이제. 그러면은 5개의 사탕 중에서 내가 지금 먹을 사탕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 그게 몇이야?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 선택만 하는 거야, 선택만. 그럼 C로 얘기하는 거야. 그건 OCL이거든, OCL. 근데 내가 지금 먹을 사탕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얘를 고르기로 했어. 그럼 나머지 4개는 내가 지금 안 먹을, 즉 안 고르는 사탕인 거잖아. 관점을 바꿔서 내가 지금 먹을 사탕 하나를 고르는 그 경우의 수나 내가 지금 안 먹을 사탕 나머지 4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같은 거야, 이게. 같은 의미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같은 의미로. 이게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 의미가 똑같다는 거야. 내가 지금 먹을 거 하나 고르는 거나 안 먹을 거 4개 고르는 거나 상황이 똑같지 않니? 결과적으로 이제.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야, 이게. 같은 상황이 이제. 내가 지금 먹을 거 하나 고르나 안 먹을 거 4개 고르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에서 요거를 뺀 거를 여기다가 쓴 거랑도 이제 같다라고 생각을 해줄 거야. 저기 이제 같다라고 써줄 거고 이제. 그 다음에 4번의 의미는 뭐냐면 요것도 잘 들어봐. 4번은 자 지금 공이 n가지가 있다라고 치자. n가지가 이제 n가지 공이 있어. 근데 이 n가지 공 중에서 여기 지금 이제 뭐 1이 적힌 공이 있다라 가정을 해봐. 1이 적힌 공이 있어. 근데 생각해봐. 이 n개의 공 중에서 내가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ncr일 거야. ncr. 요거 맞니?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ncr이야. 근데 내가 이 r개를 고르다 보면 이 1번이 적힌 공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 이 공이 포함되는 가지수랑 이 공이 포함되지 않는 가지수로 케이스를 나눠서 볼 거야. 케이스를 나눠서. 얘가 포함이 되는 거는 몇 가지 경우의 수고 포함이 안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여기서 한번 좀 구해 볼 거야. 여기서 구해 볼 거거든. 만약에 얘를 포함한다라고 가정하면은 내가 R개를 뽑아야 되는데 그 고르는 R개에 이게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 이제. 그러면 얘를 이미 뽑았다 치자. 그럼 나머지 공 몇 개 남았지, 이제? n-1개. 그 중에서 몇 개의 공을 더 선택하면 돼, 이제? 내가 R개를 고르기로 했어. 그러면은 이 공이 꼭 포함이 돼야 된다면 이 공을 미리 하나 골라놔. 그럼 앞으로 몇 개를 더 골라야 되냐? 이 얘기야. 몇 개? R-1개. 이미 얘 하나 골라놨으니까 이거 한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뽑는 거야. 그 다음 요거를 봐봐, 요거. 포함 안 하는 거 봐봐. 얘를 애초에 안 뽑을 거야. 그럼 나머지 몇 개 중에서? 나머지? n-1개 중에서 몇 개를 더 고르기만 하면 돼, 이제? R개를 고르기만 하면 돼. R개를 이제. 아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수업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거야. 아주 잘하고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이 포함이 되냐 포함이 안 되냐로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이것도 좀 이제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얘를 미리 포함을 해 놓는다 치면은 나머지 n-1개 공 중에서 앞으로 r 빼기 1번만큼 더 고르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포함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해주게 되면은 나머지 n-1개 중에서 내가 지금 선택을 미리 해놓은 게 없으니까 r개를 고르자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분할입니다. 분할. 이제 분할의 수인데 분할은 이제 여러 개의 물건을 몇 개의 묶음으로 이제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이제 해주는데 이제 우리가 그 서로 다른 n개를 PQR 개의 세 묶음으로 내가 좀 나눠줄 거야. 세 묶음으로 이제. 세 묶음으로 나눠주는 그 방법의 수는 뭐냐면 만약에 그 PQR이 이제 다 다른 수면은 자 봐봐. 세 묶음으로 내가 나눌 때 여기에 P개 들어가고 Q개 들어가고 R개가 들어가. 그러면은 내가 이 첫 번째 묶음에 들어갈 P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NCP야. NCP. NCT가 아니라 NCP야. NCP. NCP의 가지수만큼 얘를 골라.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P개를 지금 미리 골랐잖아요. 나머지 n-P개 중에서
Q개를 골라서 요 두 번째 묶음에 넣어줄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n-p-q. 나머지 이제 남은 것들은 R개를 골라서 싹 다 여기다가 넣어줄 거야, 이제. 넣어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도 봅시다. PQR 중에서 어느 두 수가 같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일단 여기까지 똑같거든? N개 중에 P개 골라 놓으시고, 나머지 N-P개 중에서 Q개 골라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N-P-Q개 중에서 R개를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있잖아? 만약에 개수가 똑같은 묶음이 두 개 있으면, 그 개수가 같은 묶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2팩으로 나눠줘. 2팩으로 이제 나눠주시는 것이고, 만약에 PQR이 모두 다 같다라고 해주게 된다면은 N개 중에 P개 고르고 N-P개 중에서 Q개 고르고 N-P-Q개 중에서 R개를 골라. 근데 PQR이 만약에 다 같은 개수다 라고 해주게 된다면 이 세 개의 묶음이 다 똑같이 개수가 들어가 있다.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만큼 중복이다라고 보고 3팩으로 나눠줘야 돼. 3팩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야 돼. 이런 식으로 나눠야 돼. 자, 요게 이제 왜 나눠줘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A, B, C, D, E, F 6개가 있어. 내가 얘를 이제 이렇게 쪼개볼게.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내가 A 였다 놓고 B 였다 놓고 남은 거 4개 였다 넣었어. 이렇게 일단 배치하는 거랑 자, 두 번째 상황. 처음에 B를 넣어. 두 번째 묶음에는 A를 넣어. 세 번째 묶음에는 나머지 C, D, E, F를 넣어.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는 같은 것으로 보는 거야. 같은 것으로. 왜냐면은 지금 이 묶음은 서로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느 묶음에 A가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근데 물론 봐봐. 물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 A, C, B, D, E, F. 자, 물론 얘네 둘은 다른 거야. 얘네 둘은. 이 쪼개진 그 상황이 다르잖아. 어떤 A, B, C, D, E, F 중에서 뭐가 어디 들어갔는지가 다르니까 이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묶음으로 쪼개 놓은 거를 이렇게 다시 어디에다가 배정을 해주는 분배를 하는 과정을 이제 분배라고 해주면서요. 분배의 경우의 수는 먼저 이렇게 이 여러 개의 묶음으로 분할을 하는 그 분할의 수에다가 이제 n명한테 분배를 해주니까 곱하기 n 팩토리얼까지 들어가주면 돼. 이제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할의 수 곱하기 n 팩으로 써주시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1번을 한번 봅시다. 1번을 이제. 자, 오늘 여기 필수 예제 좀 볼 게 많거든요. 몇 번까지 했지? 11인가? 10인가? 잠깐만. 11까지 있네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 꼬리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조금 오늘 좀 볼 게 많습니다. 이제 볼 게 이제. 자, 수업이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좀 열심히 해봅시다. 4시가 넘어갈 수도 있다. 4시가 넘어갈 수도 있다. 자, 일단 얼른 최대한 해봅시다. 자, 이제 보시면, 자, 이웃하지 않는 교대로 서는 소녀의 수야. 잘 보시면,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줄 세우기를 한대. 총 6명을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으면 6팩토리얼이야. 근데 좀 더 조건이 있죠. 남학생 3명이 이웃하래. 자, 우리 이웃할 때에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푸는 방법을 좀 알아야 돼. 이제 이웃할 때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그 이웃해야 되는 그 대상들이 남학생 3명이잖아요. 그죠? 얘네를 한 명의 사람처럼 취급해야 돼. 한 명의 사람처럼. 한 사람으로 취급해야 이제 여학생 3명도 일단 배치를 해놓고 이제 얘네 4명을 줄바꾸게 하는 거거든. 4명을 이제 얘를 한 명으로 취급을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4명을 이제 줄바꾸기 하는 셈인 거야. 줄바꾸기 할 때 얘네 남자 3명은 항상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저렇게 한 그룹으로 묶어야지만이 이웃하여서는 경우의 수가 됐고요. 이게 이웃하여서는 경우의 수는 2번
나열을 해야 되거든. 일단은 한 그룹으로 묶고 나서 전체적으로 나열을 해주면 4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그룹으로 묶은 그룹 안에서도 남학생 3명 자리 바뀔 수 있지 않네? 이게 3팩토리얼이야. 3팩토리얼. 이게 4팩토리얼이 24고요. 3팩이 6이기 때문에 이거 아마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144가 나오게 됐고요. 144가 나오게 됐고요. 144가 나오게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웃할 때에는 문제를 어떻게 푸시냐면은 이제 전체 나열에다가 하나로 묶은 그 그룹 안에서 나열해 주는 거야. 그룹 내에서 나열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저렇게 일단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렇게. 그 다음 2번이야.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줄을 선다. 자, 근데 여학생 3명이 이웃하지 않게 서야 된대. 이웃하지 않게.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웃하지 않으려면은 남자가 사이에 낀다.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게 방금 1번에서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2번을 할 때 여학생 3명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 이 경우의 수에서 여학생 3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 이거 되니?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여학생 3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 이거 되니 안 되니? 될 것 같지? 될 것 같지?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이게 이거 함부로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서 하면 안 돼. 알겠지? 만약에 너네가 상황 판단을 잘 했으면은 그렇게 빼서 푸는 것도 가능을 해. 근데 애초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의 수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금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대상은 여학생이지. 그러면 여학생 말고 나머지를 먼저 나열을 해. 남학생을 먼저 나열을 해. 남학생을. 일단 남학생 4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옵니까? 4팩토리얼이야. 4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학생 3명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다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남학생 까는 다음에 그 사이사이 빈 공간들 있죠? 그 사이사이 빈 공간들. 그 사이사이 빈 공간들에다가 이제 저 여학생을 이제 배치하는 거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5군데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군데의 공간을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그 고른 3군데의 공간을 일렬로 나열을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여학생이 절대 붙어 있을 수 없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4팩토리얼은 24였고요. 5P3은 어떻게 계산했었냐면은 5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3번 곱하라 라고 얘기했거든. 3번 곱해라. 그래서 얘가 60이에요. 계산해보면은. 계산해보시면 1440으로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440. 자, 이처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웃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푸시냐면은 이제 이웃해도 되는 그 나머지를 먼저 나열을 하시고 나머지 나열해 주신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나열한 것들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여학생을 배치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저 여학생들을 이제 나열해 준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 이제 나열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되겠니? 그러면 봐봐. 내가 아까 처음에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거를 함부로 빼지 말라고 했잖아? 이게 안 되는 게 왜냐면 전체 경우의 수 7명이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이제 몇이냐면은 7팩이야. 7팩. 나름 머리 좀 쓴다고 7팩에서 여학생 3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 여학생 3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 여학생 3명을 하나로 묶는 거잖아. 그럼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남학생이 지금 이제 4명이 있으니까 이거를 나열하는 셈이거든. 그러면 전체 5명을 나열하는 셈이니까 5팩토리얼에다가 여학생 3명이 그 그룹 안에서 나열이 되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로 나오게 돼. 계산해보면은 7팩이 아까 5040이었고요. 5팩은 122여가지고요. 이 한번 계산해보시게 되면은 얘가 경우의 수가 좀 뭔가 차이가 많이 나.
실제 답이랑 차이가 꽤 많이 나지 않니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Why?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세 명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여학생이 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나는 여학생이 다 붙는 경우의 수를 구했지. 그게 이거잖아. 여학생이 다 붙는 경우의 수. 근데 이거는 안 되나? 여학생이 2명만 붙고 나머지 여학생 1명은 얘랑 따로 떨어져 있어. 이런 경우의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경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요거까지 생각해야 돼. 요거까지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 저게 문제에서 말하는 여학생 3명이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3명이 다 떨어져 있어야 돼. 근데 이 상황은 여학생이 붙어 있는 케이스니까 이 상황도 여기서 빼야 올바른 답이 나와. 여사건으로 풀 거면 이것도 빼야 돼. 그러니까 할 게 좀 더 많아져. 한 번에 답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비효율적이야. 그래도 할 수는 있어야 돼. 이것도 이제 올바르게 답을 내보시면은 이 케이스도 한번 해볼게. 이제 봐봐. 자, 이제 얘랑 얘는 지금 떨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떨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을 골라. 묶여야 되는 2명을 골라. 그 다음에 묶였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걔네를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이 되겠지 이제. 그지? 그런 다음에 얘랑 이웃하면 안 되잖아 이제. 그러면은 나머지를 먼저 배치를 해. 남학생을 먼저 배치를 해. 남학생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이 되겠고 그 사이사이 빈 공간에다가 이제 이 2명으로 간주하는 이 그룹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여기 이제 이 가지수가 5군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5. 근데 2 그룹이 들어가니까 5P2가 되는 거야. 5P2.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쓸 수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3C는 여학생 3명 중에서 어떤 2명이 묶일까? 2팩은 얘네 나열을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4팩은 지금 이 그룹이랑 이 그룹이 붙어있으면 3명이 이웃한 셈이잖아. 이거를 우리 구하는 게 지금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 둘이가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남학생을 먼저 나열을 한 다음에 그 남학생 사이사이 공간에다가 이 보라색을 배치하는 가지수인 거야.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은 6, 24 이거 5, 4, 20이거든. 5, 4, 20 이게 144 곱하기 20이기 때문에 이게 2880인가 나오게 돼. 계산해주면 2880인가 나오게 돼. 만약에 여기서 2880을 더 빼면은 요게 나오게 돼 있어. 해보면 요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것까지 고려해줘야 돼. 이것까지. 그래서 가능하기는 하나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거야.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죠. 근데 다만 너네가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돼. 3명이 모두 다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경우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경우도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돼. 이것까지 인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입니다. 3번 이제 남학생 여학생이 이제 있는데 일렬로 줄을 선대. 일렬로. 근데 교대로 서래. 교대로 서라라는 말 자체가 번갈아 가라는 얘기입니다. 번갈아 가라. 그러니까 이게 번갈아 서는 경우의 수야. 번갈아. 그럼 이거죠. 그냥 남녀 이렇게 배치하라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이제 이럴 수도 있어. 맨 처음에 여학생이 올 수도 있거든요. 여학생이 여남 이렇게 이제 올 수도 있어. 근데 위에 케이스 볼래? 이거 남녀 있죠. 일단은 남학생만 생각해봐. 너네 니은만 봐봐. 니은 3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이고 여학생 이응 지들끼리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일 거야 이제. 근데 케이스가 2가지잖아요. 그죠? 둘 다 같은 경우의 수 요거 나오니까 앞에 곱하기 2로 처리하는 거야. 곱하기 2로.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2 곱하기 6 곱하기 6 해서 72가 답인데 72가 이제 요것도 좀 더 설명하게 좀 있다. 설명하게 좀 있는데 지금 번갈아 설 때 인원수가 똑같잖아. 제가 지금 남녀가. 근데 어떤 케이스가 또 있을 수 있냐면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 인원수가 1명 차이가 날 때가 있어. 만약에 남학생이 4명, 여학생이 3명일 때가 있거든. 이것도 써놔야 돼.
만약에 교대로 설 때 인원수가 한 명 차이가 만약에 난다면, 한 명 차이가 난다면, 이때는 무조건 인원수가 더 많은 남학생을 먼저 배치해야 돼. 남학생을. 남으로 배치를 해야 돼. 왜냐면, 무조건 이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맨 처음에 여학생이 못 와. 그래서 이때는 남학생 4명 나열 4팩, 여학생 3명 나열 3팩으로 들어가서 이제 24 곱하기 6 해가지고 144라고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이때는 이제 이것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뒤에는 잠깐 끊어다 갑시다. 자, 필수 예제 2번인데, 자, 보시면, 자, 1번은 A, B, C, D, E, F 6개의 문자 중에서 내가 3개의 문자를 고르겠대. 3개의 문자를. 3개의 문자를 이제 골라서 일렬로 이제 줄 세우기 나열을 할 건데, 양쪽 끝에 자음이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래. 자음이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 자, 일단은 우리 그 영어 알파벳에서 자음, 모음 구별되지? 모음이 뭐 있죠? 그치. 몇 개? 5개. 그치. 아, 에, 이, 오, 우 해가지고 5개가 있잖아, 이제. 그래서 이 지금 6개의 문자 중에서는 모음이 지금 이렇게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동그라미 친 게 모음이야. 나머지 4개는 자음인데 양쪽 끝에 자음이 와야 된대. 그러면은 지금 자음이 4개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자음이 오고 하니까 4개의 자음 중에서 2개의 자음을 고른 다음에 그 고른 2개를 양쪽 끝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4P2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아무 문자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나머지 몇 개의 문자 남았지 이제? 6개 중에서 이미 2개의 자음을 골랐잖아. 남은 문자가 몇 개? 4개. 4가지. 계산하면 4, 3, 12 곱하기 4에서 48이라고 나와줘야 돼. 48 이제. 48이라고 나와야 돼. 자, 48. 그 다음 2번. 자, 정국이와 지민이. 정국이와 지민이를 포함한 7명의 사람이 있는데 5인용 의자? 이렇게 좋아하지, 이렇게? 정국이 지민이가 좋아하지? 둘 중에 너희 최애가 있나? 아니야? 야, 요새 너네들 취향은 아닌가? 그래? 세대가 진짜 빨리빨리 지나가는구나, 이제. 자, 봅시다, 이제. 자, 야, 벌써 그렇게 세대가 확 바뀌어가지고 못 따라가겠다, 이제. 진짜. 정국이와 지민이를 포함한 7명의 사람이 있대. 7명을 5인용, 2인용으로 나누어서 이제 앉힐 거야. 뭐 2인용이 있고 5인용이 있다 쳤을 때 이제 정국이 지민이가 같은 의자에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래. 그러면은 정국이 지민이가 2인용 의자에서 이웃할 수도 있고 5인용 의자에서도 이웃할 수 있어. 만약에 2인용 의자에 이웃한다 가정해주면은 정국이 지민이가 여기 들어가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로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은 5인용에다가 5팩으로 나열하면 될 거야. 5팩으로 이제. 근데 만약에 정국이 지민이가 여기 5인용에 만약에 앉는다라고 가정해주면은 무조건 이웃해야 되니까 붙어 있어야 되잖아. 정국이 지민이가 요렇게 몇 가지 케이스? 4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일단 4가지 케이스 각각에 대해서 정국이 지민이가 자리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정국이 지민이 자, 그러면은 나머지 5명의 사람은 남은 5자리를 그냥 막 나열해서 5팩으로 계산하면 돼. 5팩으로 이제. 이거 계산하면 끝. 그래서 이거 더해주면 되겠죠, 이제? 별개의 케이스니까 당연히 더해야 되겠지, 이제? 그럼 계산해보시면 2팩 곱하기 5팩에다가 이거 8 한 번에 이렇게 8 곱하기 5팩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이게 결국 240 더하기 960이 돼버려가지고 1200이라고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1200.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00. 예. 뭐라고? 자리. 이게 그 7명이 다 앉아야 돼, 결국에. 정국이 지민이만 앉히는 게 아니라 정국이 지민이가 만약에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으려면은 일단 2팩이지, 그지? 근데 나머지 5명도 앉아야 돼. 나머지 5명도. 애초에 7명이 다 앉아야 돼. 그럼 나머지 5명도 여기에 앉아야 되잖아. 그래서 5팩을 해야 돼, 5팩을. 그러니까 전국의 지민이만 VIP 대접해주는 게 아니야. 나머지 서 있으라.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다 앉아야지. 공평하게. 다 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것이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잘 봐야 되는 유형인데, 필수제 3번. 자, 필수제 3번은,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6명 중에서 내가 3명을 선택하겠대. 3명을 이제. 3명을 선택하고 한 줄로 세울 건데, 이 남학생과 여학생을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우리 이제 이 약간 그 언어가 좀 돼야 되는데, 총 결국 10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3명을 뽑을 때 그 뽑은 3명에는 남학생도 있어야 되고 여학생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자, 보통 우리가 이 순열과 조합 파트의 문제를 풀 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은 여사건으로 풀거든. 보통은 여사건으로. 여사건으로 푼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사건으로 푼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6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지금 저기 10명의 사람이 있잖아요. 10명의 사람.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10C3이거든, 10C3. 자, 이제 제가 방학 때 수업했을 때 아마 이거를 아마 드렸던 것 같은데, 뭐냐면, 얘들아, C 있잖아. 이게 P는 그냥, 예를 들어, 10P3은 10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C는 나누기까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더 계산이 길잖아. 그래서 C는 조금 외워놓으면 좀 너네한테 이 계산을 줄이는데 많이 도움이 돼,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올해 고3까지만 이제 교육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너네 위에 2학년부터 뭐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다 아시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수능 때는 확률과 통계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이거 C 이게 몇인지 정도는 외워놓는 게 너네들 좋아, 이제. 외워놓는 게 이제. 그 표가 있거든? 그거 줄 거야, 내가 이제. 외워놓는 게 너네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약간 이 순열과 조합 파트의 또 다른 구구단 같은 거야. 또 다른 구구단 같은 거, 이제. 자, 그래가지고 10C3은 이제 일단 계산해볼게. 10, 9, 8, 3, 2, 1 해볼게. 하면 120 나와, 120. 계산하면은 세세한 과정을 좀 생략할게. 120 나올 거야. 이 중에서 6건의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해줄 거거든요. 6건의 경우의 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6건의 경우의 수가 뭐냐면,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남녀가 적어도 한 명씩은 포함이 되게 이제 선택해야 돼. 이거의 여사건이 뭘까? 여사건이? 잠깐만, 얘들아. 자, 다시. 한 줄로 요걸 이제 봤어. 다시 정정할게. P로 써야 된다. 다시. 죄송합니다. 요거 P로 다시 바꿀게. 그러면 10, 9, 8 이어가지고 720이야. 720. 요거로 좀 다시 정정을 좀 해줄게. 720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다시 한번 좀 언급해 볼게.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이제, 자, 원래는 남녀가 적어도 한 명씩 뽑혀야 돼. 이 말을 부정을 해봐. 반대 의미를 느껴봐. 무슨 의미? 좀 더 얘기해봐. 거기서 좀 더. 최소한 남자 여자가 한 명씩은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무슨 의미야? 남자만 여자만이야, 이제. 요게 좀 이제 받아들여져야 돼, 이제. 그래서 이제 남자만 뽑거나 또는 여자만 뽑아야 되는 가지수가 되는 거야. 요게 너네가 좀 느껴져야 돼, 요게. 요거 느껴지니, 이거?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받아들여지니, 이거? 표정을 보니까 안 받아들이는 표정인데. 자, 봐봐. 그럼 요거를 내가 또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우리가 여기 이런 경우의 수 세는 파트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문제 상황을 구조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지금 10P3이라는 경우의 수에는 남자가 3명 뽑히고 여자가 안 뽑히는
케이스도 있잖아. 전체 CP3에서. 근데 남자가 둘, 여자가 하나도 있고, 남자가 하나, 여자가 둘도 있고, 남자가 0, 여자가 셋,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스를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전체 경우의 수를 CP3으로 잡고, 그 CP3에서 이제 내가 기준을 잡아. 남자, 여자가 몇 명 뽑혔는가? 라는 기준으로 잡아주면은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케이스는 남녀가 둘 다 적어도 한 명씩 뽑혀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근데 그 내가 여사건으로 지금 풀어보고 있잖아요. 그냥 이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나머지 얘네 둘을 구해서 빼는 거야. 남자만 뽑은 거 그리고 여자만 뽑은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는 거라고. 이렇게 구조화할 수도 있어야 돼. 이렇게 문제 상황으로 이제. 자, 그럼 봐봐. 남자만 뽑는 경우의 수. 남자가 4명이니까 4명의 남자 중에서 3명을 골라가지고 3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4P3. 또 여자만 뽑는 경우의 수. 여자만 6명이 있는데 여자 6명 중에서 3명을 골라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6P3이야. 6P3.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계산해보시면 4P3은 4부터 시작해서 3번 곱하는 거. 6P3은 6부터 시작해가지고 3번 곱하는 거니까 24 더하기 얘가 이제 6, 5, 30에 120이니까 이게 144가 나오게 돼. 144. 144가 나오게 돼.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여사건의 경우에서 구했네? 끝! 이게 아니야. 반드시 전체에서 뺀 거를 구해줘야 돼. 원래 이걸 구하는 게 답이 아니야. 뺀 걸 구하는 게 답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720-144 계산해주면 아마 576이 나올 겁니다. 답을 저렇게 내줘야 돼.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 내가 여사건으로 풀어보고 있잖아. 왜 문제를 여사건으로 푸는지 알아? 사실 꼭 여사건으로 안 해도 돼. 그냥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케이스가 이 두 가지 케이스잖아요. 이걸 직접 구해도 돼. 자, 봐봐. 남자가 이제 2명 뽑히고 여자가 1명 뽑혀서 뽑힌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가지수는 먼저 남자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 여자 6명 중에서 1명을 골라. 그러면 3명이 다 이제 골라졌지 이제? 이 고른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가지수 3팩.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된다. 밑에도 마찬가지. 남자 4명 중 1명 골라주고 40. 여자 6명 중 2명 고른 다음에 얘네를 이제 3팩으로 나열한 경우의 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돼. 이렇게. 지금 여기 좀 좁을 것 같아서 나는 여기 위에다 쓸게. 저기 카메라 잘려서. 일단 위에다 쓸게 이거. 여러분들은 그냥 뭐 옆에다 쓰시고.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 4C는 4부터 2번 곱하고 뒤에 거 팩토리얼. 6C1은 그냥 6 한 가지야. 6. 3팩은 6이니까 요거 아마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이거 아마 666이어가지고 216이 나올 거야 아마 계산해 보면. 그 다음 밑에 건데 4. 그 다음에 6C는 6부터 시작해가지고 2번 곱해주신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 나눠주시고 곱하기 6 해보시면은 이게 몇이냐 4, 6에 24에다가 24 곱하기 15 360?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게 답이야. 얘네 둘을 더한 게 이게 답이야. 이게 더하면 576이 나와. 더해주시면 똑같은 답이 나와. 똑같은 답이. 자,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여사건으로 푸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결국 이거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지금 여러 가지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잖아. 당연히 문제를 더 풀기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풀이가 좀 더 좋겠지? 너네한테? 그럼 너네가 생각해봐. 첫 번째 방법으로 푸는 게 좋을까? 두 번째 방법으로 푸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이제. 뭐가 좋겠니? 난 첫 번째가 나은 것 같다 하는 사람 손? 오케이. 두 번째가 나은 것 같다 손? 언제 계속 들고 있는 거야? 그럼 뭐야? 똑같은 것 같다. 오케이. 자, 이게 봐봐. 이 판단을 해야 돼. 어떤 게 더 계산이 적은지를 봐봐. 계산이 적은지. 근데 이게 장단이 있는 게 얘는 그 되게 간결하거든? 근데 계산을 3개를 해야 돼. 하나, 둘, 셋, 3개 계산해야 돼. 근데 얘는 이제 봐봐. 얘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돼. 근데 계산이 이제 좀 있긴 있지, 이제. 뭐 이런 장단이 있긴 한데,
목표는 이거야. 근데 너네가 사실 보통은 케이스가 더 적은 거로 푸는 게 좀 좋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문제 풀다가 남학생이 적어도 한 명 뽑히는 경우의 수야. 만약에 남학생이 무조건 뽑혀야 돼. 그러면은 이 케이스도 포함해야 되겠지. 이 케이스는 포함 안 하겠지. 그러면 이때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이 한 가지 케이스의 경우의 수만 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세 가지 케이스를 구해서 더해도 답은 나오지만 그건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문제를 보고 이 판단을 해야 돼. 그냥 직접 이렇게 구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여사건으로 구하는 게 나을까? 대부분은 여사건으로 푸는 게 좀 더 편해서 여사건이 좀 더 편리한 풀이긴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야. 직접 푸는 게 더 나은 상황도 있긴 있어. 그러니까 염두를 해둬야 돼. 문제를 풀 때 여사건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그대로 풀어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필수에서 4번. 이거 좀 잘 봐야 돼. 이거. 자, 숫자가 이제 0, 1, 2, 3, 4, 5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 6개 수가 있대요. 이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이제 만들 때 다음 조건에 맞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래. 다음 조건에 맞는 경우의 수. 자, 홀수의 개수, 짝수의 개수, 3의 배수의 개수, 4의 배수의 개수.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 홀수부터 해봅시다. 홀수는 이제 그 세 자리 지금 고르는 건데 맨 뒷자리가 그냥 홀수면 되거든. 그러면 맨 뒷자리의 가지수가 3가지죠. 올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맨 앞자리부터 채워 나갈 건데 맨 앞자리에 이제 0이 모두잖아 우리가. 0이랑 여기서 고른 수 하나를 제외하면은 총 2개의 수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몇 개의 수가 남았습니까? 나머지 6개의 수 중에서 0 제외하고 여기서 고른 거를 제외해버리면 나머지 4개 남았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가 4개. 여기서 고른 거, 여기서 고른 거 2개 제외해서 4개. 이제 여기 0이 올 수 있으니까 계산해보시면 48이 나올 거야. 이거 이제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이제 식 쓸 때 너네가 나중에 뭐 공부하거나 복습할 때 이 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는 경우의 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표시해 놓자.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좀 해놓을게. 그 다음 2번은 잘 봐. 2번은 짝수의 개수거든. 짝수의 개수는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맨 뒤에가 0, 2, 4가 와줘야 되지만 이 0, 2, 4가 다 같은 케이스로 하시면 안 돼. 왜냐면 봐봐. 어떻게 케이스를 좀 나눠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냐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 봐봐. 맨 뒤가 0일 때와 2, 4일 때 자 2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해 줘야 돼. 2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자 맨 뒤가 왜 0일 때랑 나누게 되느냐. 맨 뒤가 0이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5개. 그 다음 거 몇 가지? 4가지. 그러니까 5 곱하기 4로 볼 수 있지 않나? 5 곱하기 4? 20. 5 곱하기 4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긴데 여기 2가지죠. 2가지. 자 여기 2가지니까 2가지 쓰고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0 모두니까. 그 다음에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4 곱하기 4. 그러면 32. 이걸 더해 주시게 되니까 이제 52라고 답을 내주면 돼. 52라고 이제 52라고 답을 내주면 돼. 저렇게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고 3번 봅시다. 3번 3번을 한번 좀 보시면 3번은 이제 3의 배수의 개수입니다. 3의 배수의 개수. 요거 좀 잘 생각해야 돼. 얘들아 그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어. 3의 배수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3의 배수가 되려면? 아니 3의 배수가 되려면 다른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3의 배수가 되려면 각 자리수의 합 네가 얘기 안 했니?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 얘기 안 했니? 했지? 이거 되게 중요해. 근데 그 각 자리수의 합을 어떤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은 3으로 나눈 나머지의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3으로 나눈 나머지의 관점. 왜냐면
봐봐. 지금 저 0, 1, 2, 3, 4,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의 관점으로 분류를 해보면 나머지가 0인 거는 0하고 3. 나머지가 1인 거는 1하고 4. 나머지가 2인 거는 이제 2하고 5 이렇게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그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저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내가 지금 이 세 자리수를 이제 결정을 할 때 결국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되는 거잖아. 이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도 되냐면 각 자리를 3으로 나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겠지. 그 나머지들끼리 더해도 3의 배수이면 돼. 나머지들끼리 더해도 3의 배수. 그럼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냐면 봐봐. 여기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게 오고 여기도 0인 게 오고 여기도 0인 게 와. 이러면 얘네를 다 더하면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야 이게? 0이야 0. 그럼 이런 것도 있어. 나머지가 다 1, 1, 1이야. 그러면은 이것도 다 더하면 3인데 이게 3의 배수니까 원래 수도 3의 배수가 돼.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것들만 다 써. 이거 다 더해도 3의 배수 6이지 그지? 오케이야. 마지막 하나 더 있는 게 0, 1, 2도 있어. 다 더하면 3이 나오죠. 그래서 원래는 그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잡고 케이스를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위에 3개가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요거야. 이미 지금 나머지가 0인 수가 2개밖에 없어. 1인 것도 2개밖에 없고 나머지가 2인 것도 2개밖에 없어. 근데 지금 3개의 수가 결정돼야 되잖아. 개수가 좀 모자라지 않네 이거? 그래서 이건 안 되는 케이스야. 얘만 유일한 케이스야. 얘만 유일한 케이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이거.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건데 이 나머지가 0인 수와 1인 수와 2인 수를 결정을 해볼게. 나머지가 0인 수 뭐가 와야 돼? 둘 중에 하나 와줘야 되겠지. 2가지. 나머지가 1인 수 둘 중에 하나 와야 되겠지. 2가지. 나머지가 2인 수 둘 중에 하나 와야 되겠지. 2가지로 지금 나오지 않겠니 이게? 2가지로 이제. 근데 여기서 숫자들을 다 여기서 막 결정을 했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다 칩시다. 이렇게. 이거 자리 바꿀 수 있지. 3팩으로 나열해줘야 되겠죠. 3팩으로. 이렇게 3팩까지 내가 나열까지 해줄 거야. 3팩까지 나열을 이제 해줄 거야. 근데 요러면 문제가 생겨. 이게 문제가 생겨. 문제가 생긴다고.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거? 이렇게 나열했을 때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길까? 맞아. 0을 선택했을 때 0이 맨 앞에 올 수가 있어. 그 경우의 수를 여사건으로 생각해서 빼주면 돼. 그러니까 0 땡땡의 경우의 수를 빼줘야 돼. 그러려면 맨 앞이 무조건 이제 뭐가 와줘야 되냐면은 0이 와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나머지가 0인 수가 뭐가 와줘야 되는지는 결정됐고 나머지가 1인 수는 2가지. 나머지가 1인 수는 저 2가지 중에 하나. 나머지가 2인 수도 저 2가지 중 하나인데 그럼 요 나머지가 1, 2인 수가 자리가 바뀔 수 있잖아. 2팩으로 자리가 바뀔 수 있어. 2팩으로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끝. 이거 바로 계산할게. 48 마이너스 8 이어가지고 40으로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40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뭐라고요? 얘네들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 2잖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를 지금 분류를 한 거야. 분류를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한 거야. 분류를 해준 겁니다. 분류. 예. 요 2가 뭐야? 나머지가 1인 수 둘 중에 뭐여야 돼? 2가지. 요 2는 나머지가 2인 수 둘 중에 뭐가 와야 돼? 2가지. 요 2팩은 그럼 그 수가 결정이 됐으면 걔네 수를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2팩. 설명해 줄게. 이건 나머지가 1인수 결정, 이건 나머지가 2인수 결정. 여기는 나머지가 0인수 결정, 여기는 나머지가 1인수 결정, 여기는 나머지가 2인수 결정. 이렇게 쓰면 명확하겠죠? 이렇게 쓰면은.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
자, 4번은 이제 4의 배수야. 4의 배수는 그 뭘 따지는 거냐면 이제 4의 배수는 맨 뒤에 두 자릿수가 4의 배수인 거거든. 이제 4의 배수. 맨 뒤에 두 자릿수가 4의 배수인 게 그 수도 4의 배수야. 저건 우리 다들 아시죠? 저거는? 알고 계셔야 돼? 맨 뒤에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면 원래 수도 4의 배수야. 예를 들어볼까? 312. 맨 뒤에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니까 저 수도 4의 배수야. 예를 들면. 근데 아마 너네 릴스나 이런 거 봤을지 모르겠는데 뭐 수학 그런 게 뭐 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뜨면은 이런 거 몇의 배수 판정법 요런 게 막 나오고 하는데 다 이렇게 설명하거든. 맞긴 한데 얘를 좀 더 한번 좀 파헤쳐 보면은 이거야. 봐봐. 맨 뒤의 수가 정확히 좀 더 지칭하면은 맨 뒤의 수가 0, 4, 8일 때는 여기는 반드시 뭐가 와줘야 되냐면은 여기는 이제 좁으니까 좀 더 길게 쓸게. 좀 더 길게. 맨 뒤의 수가 만약에 0, 4, 8이면은 여기는 무조건 0, 2, 4, 6, 8이 와줘야 되고 맨 뒤의 수가 2, 6이면 여기는 1, 3, 5, 7, 9가 와야 돼. 무조건 정해져 있어 이게. 여기서 이 중에 뭔가 하나로 결정해. 이 중에서 뭔가 하나로 결정해. 그렇게 짝 지으면은 그 수가 4의 배수야.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 홀수 5개 중에서 하나 고르고 이 뒤에 두 수 중에서 뭐 하나 고르면은 그 수가 짝수야 무조건. 아시겠죠? 일단 이렇게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까지도 이제 상식이야 상식. 이제 상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의 배수를 이제 판단할 때 맨 뒤의 수가 이제 몇 하겠습니다. 맨 뒤의 수가 0이냐? 맨 뒤의 수가 2이냐? 맨 뒤의 수가 이제 4이냐? 이렇게 이제 좀 나누어서 볼 거야.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저렇게 좀 이제 나누어서 이제 봐줄 건데 나누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맨 뒤의 수가 이제 0일 때 봅시다. 맨 뒤의 수가 0일 때 이제 맨 뒤의 수가 만약에 0이 왔다면 그 앞에 뭐가 와줘야 돼 이제 짝수 계열이 와야 돼. 0을 포함한 짝수. 이제 0 포함한 짝수. 0 포함이라 쓰시고 이제 여기는 이제 홀수가 와주셔야 됩니다. 홀수가 이제 이렇게 홀수가 와줘야 될 것 같아요. 홀수가 이제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짝수가 와줘야 되는데 이제 이미 0이 쓰였으니까 2, 4가 올 수 있겠죠? 2, 4 이렇게 2, 4가 이제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 가지수가 두 가지이고 맨 앞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입니까 이거? 두 개의 수를 썼으니까 4개가 올 수 있어. 4개. 0이 이미 여기 쓰였으니까 0. 4가지가 올 수 있어서 얘가 8가지야. 8가지. 얘가 8가지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요것도 보시면 맨 뒤에 수가 2다. 여기 무조건 홀수가 와줘야 되거든 이제. 홀수가 이제 1, 3, 5라는 홀수 중에서 와줘야 돼. 3가지가 올 수 있죠. 근데 맨 앞에 여기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 이거? 3가지. 2개의 수 결정됐고 0이 또 못 오니까 3개를 제외해서 나머지 3가지라고 써줄 거야. 3가지. 이렇게 좀 써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요거 이제 여기가 4면은 여기가 0, 2가 올 수 있는데 이거 케이스를 또 나눠야 될 것 같거든요. 요거 이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얘가 가운데가 0일 때랑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이제 4일 때로 케이스를 좀 저렇게 나눠줘야 될 것 같아. 저렇게 이제 나눠줘야 될 것 같고 가운데가 0이면은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가운데가 2면은 맨 앞에 이제 0도 못 오니까 3가지. 이걸 다 더해주면 답이야. 다 더해보시게 되면은 24 나오고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24. 자, 저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자, 그래서 배수 판정하는 거 좀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잘 기억해 두시고. 자, 필수의 5번. 자, 근데 5번입니다, 5번. 자, 우리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4시가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 늦게 온 친구 좀 더 빨리 오시지 그랬을까? 늦게 온 친구. 빨리 오지 그랬을까?
시간을 자, 얘들아 그 시간을 만약에 늦는다고 얘기를 해줄 때 조금 만약에 너네가 5분 늦는다고 했으면 내가 5분 정도 기다리겠지만 5분이 넘어버리면은 내가 너네를 얼마나 기다릴지 몰라. 그러니까 조금 예측을 너무 좀 이제 빡빡하게 잡지 마시고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돼. 좀 널널하게 이제. 그걸 내가 듣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될지를 판단을 하니까 그 시간 일단은 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일단 안 늦어야지, 그치? 안 늦어야 돼. 안 늦어야 돼. 늦지 않게 오세요. 자, 5번. 야, 아직도 5번이야? 빨리 합시다. 5개의 숫자 0, 1, 2, 3, 4가 있어. 이 중에서 4개만 택해. 그래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89번째에 오는 수가 무슨 수일까라는 거거든. 맨 앞이 이제 1로 시작하는 수가 몇 개인지 세보자. 그러니까 이제 작은 수부터 쭈루루룩 이제 세는 거야, 이제. 맨 앞에 1로 시작하는 수가 몇 개인지 생각해 볼 건데, 이 뒤에 세 자리에 이제 남은 1을 제외한 남은 4개의 수 중에서 3개를 이제 고르는 거니까 4P3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이게 4부터 시작해서 3번 곱하면 24가 나오게 될 거야. 24라고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숫자가 2일 때도 가정해보자. 2일 때도 이제.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4P3이니까 마찬가지로 24죠. 24. 지금 우리가 89번째를 찾고 있잖아. 그럼 누적해서 계속 개수를 더해 나갔을 때 89가 등장할 때까지 계속 세야 돼, 이제. 그 다음에 맨 앞이 3으로 시작하는 것도 한번 좀 세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마찬가지로 4P3이 올 수 있으니까 24. 누적해서 더해주면 72야. 누적해서 더할 거야. 저런 식으로. 누적해서 더할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4도 만약에 해버리게 되면은 24를 또 더하면 96이야. 96은 이거 뛰어넘어. 뛰어넘기 전까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은 4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4에서 더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4, 0으로 이제 들어간다 생각해보자. 4, 0으로. 그러면은 이 뒤에 두 개의 수만 결정하면 되니까 3P2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3P2. 그럼 얘가 이제 6가지가 되겠지? 6가지가. 78이다라고 볼 수 있어. 78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 78이다라고 볼 수는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그 다음에 이제 4, 1, 땡땡 이렇게 한번 또 보시게 되면은 얘는 이제 봐봐. 얘는 이제 4, 1, 땡땡 그 다음에 얘가 이제 3P2가 이제 또 되겠죠. 이제 6가지. 84야, 84. 이게 되는데 그 다음에 4, 2로 해서 세면은 또 3P2 6가지 하면 90이잖아. 초과하잖아, 이제. 그래서 그 전까지 할 거니까 우리는 4, 2에서 파고 들어가. 4, 2, 0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2가지가 올 수 있으니까 이제 누적해서 더하면 86. 그 다음에 4, 2, 1로 시작하는 거. 4, 2, 1로 시작하는 거 들어가면은 여기도 2가지가 올 수 있으니까 88이야. 88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88번째까지 셌잖아? 89번째 수는 뭐냐면 이제 4, 2, 1로 시작하는 걸 다 센 다음에 4, 2, 3으로 이제 시작해줘야 돼. 이거의 최초의 숫자 4, 2, 3, 0이 되겠지. 작은 거부터 이제 우리가 숫자를 배치할 거니까 작은 거부터 4, 2, 3, 0으로 배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고 이거 지울 거니까 일단은 좀 쓰시기 바라고 4, 2, 3, 0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 2, 3, 0. 네. 4, 2, 3, 0 맞니? 왜냐면 똑같은 수를 못 쓰지? 2나 4는 이미 앞에서 썼으니까 못 쓰죠? 이미 써서 그래. 그래서 문제도 잘 봐야 돼. 똑같은 수를 더 써도 되는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4, 2, 3, 0.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뭔가 상황을 반대로 해놓은 건데 이제 그 문자 A, B, C, D라는 저 5개의 문자를 이제 일렬로 나열한다. 5개를 일렬로 나열하니까 5팩토리얼 120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저 C, A, D, B, E가 몇 번째 문자열일까?
CADBE 요걸 한번 찾아볼게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 사전식 배열인데 너네 이거 사전 이 책으로 된 사전 너네 본 적 있니? 본 적 있니? 보통 막 영어학원에 그런 막 이게 꽂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그 사전을 보면은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D 순서로 이제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A로 시작하는 게 몇 개인지를 세보면은 뒤에 이제 4개의 4팩토리얼 올 수 있으니까 24가지가 될 거야. 24가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B로 시작하는 것도 셉시다. B로 시작하는 거 이제 B로 시작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제 마찬가지로 4팩이야 4팩 누적해서 더하면 48이야 48로 나오게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우리 C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C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A가 이제 처음 나와 줄 건데 이제 CA로 시작하는 거를 쓸 거거든 이제. 근데 이거를 지금 또 다 세는 게 아니라 이 CA 중에서 결정이 되니까 CA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문자가 B. 그러면은 뒤에 2개 결정하니까 2팩토리얼. 누적해서 더하면 50가지야. 50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CA, B를 다 세면은 그 다음에 문자가 D가 와야 되거든, D. D가 와줘야 되는데 결국 여기 지금 CAD에서 결정되잖아, D에서 이제. CAD에서 결정되고 나머지 문자가 BE가 남았는데 BE 이 순서로 쓰면은 요거까지 하나 세니까 51번째 문자열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까지 세 주니까 51번째 문자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51번째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51번째 문자열. 자, 그 다음 필수의 6번입니다. 6번. 요거는 그냥 뭐 단순 계산하는 건데 단순 계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저거를 만족하는 n이 무엇일까? 라는 걸 구하래. 자, 지금 보시면 우리 그 C 쓰는 법, P 쓰는 법을 알아야 돼. NC3은 n부터 시작해가지고 3번 곱하는 겁니다. 3번 곱하는 거.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 3, 2, 1로 나눠주는 거야. 3, 2, 1로 쓰시고 그 다음에 np3 더하기 np1에 np3은 n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3번 곱해. 3번 이제. 3번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np2를 해볼게. np. np2는 n부터 시작해가지고 2번 곱해줄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C랑 P 있죠. C랑 P는 뒤에 숫자가 앞에 숫자보다 더 커져 버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리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봐봐. 지금 여기 너네 여기 지금 4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 4명 중에서 내가 만약에 5명을 골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너네가 4명이 있으면 내가 최대 4명까지만 고를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뒤에가 더 크면 안 돼. 앞에가 더 크거나 같은 것까지는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n의 조건 자체가 3 이상이어야 돼. 무조건. 앞에 숫자는 뒤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n이 3 이상이다라는 걸 깔고 들어가야 되고 그럼 n이 3 이상이니까 봐봐. n이 3 이상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뭔가 양변을 뭔가 약분하고 싶게 생기지 않았네. 약분. n의 n-1로 다 약분을 동시에 시켜. 약분을. 저렇게 약분을 시킬 수가 있어. 여기 3도 약분해 놓게 3. 이게 3, 약 3까지. 남는 식을 쓰시면 2분의 n-2는 n-2, 2분의 3에 n-2는 n-2 더하기 1. 그래서 얘가 이제 n 빼기 1이니까 3의 n-2는 2 곱해서 2n-2다 해서 이거 그냥 전개해서 풀 거야. 전개해서 6n 3n 빼기 6은 3n 빼기 6은 2n 빼기 2 이항에서 n은 4 이렇게 풀릴 겁니다. n은 4 라고 풀도록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번도 보시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오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5와 10일 때 양의 정수 n과 r의 값의 곱을 구하는 문제야. 합을 구하는 문제야.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두 근 나오면은 우리 뭘 해봐야 될까? 보통 두 근이 나오면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두 근의 곱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더라. 그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얘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 얘를 합을 계산해 보자. 합은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 해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 12분의 3 곱하기 NCR인데 얘가 이제 얘네들이 더해주니까 5라고 지금 나와있지? 5라고 이제 5라고 나와있지? 그럼 두근의 곱이 있죠?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12분의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5 곱하기 NPR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50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마이너스 50으로. 마이너스 50으로 나오게 되겠다. 자, 여기서 양변 정리해보자, 이거 이제. 얘가 약분 되네요? 4, 5, 20. NCR이 여기서 20이야, 20.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5도 이렇게 약분시켜 보시면은 얘가 NPR이 이제 120이야, 120 이제. 120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 120으로. 120으로 나오게 될 것 같다. 120으로. 120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거야, 이제. 120으로. 그럼 너네가 이거를 만족하는 게 NR이 무엇일까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제 NPR은 그 뭐였었냐면요. 이게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랑 같아요. 의미를 느껴야 돼. 원래 NPR의 의미 자체가 N개 중에서 R개를 고른 다음에 고른 R개를 나열하라는 개념이었거든.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20이면은 120이 20 곱하기 R 팩토리얼이니까 여기서 R 팩토리얼을 구해주시면은 6이 나오게 돼서 R이 이제 3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3이 나오게 된다. 3이 나오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이제. 저게 3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R이 3이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럼 R이 3이면 여기서 이제 봐봐. NP3이 120이거든. 3을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N부터 3개를 곱했을 때 얘가 이제 120이 돼야 돼. 얘가 지금 이제 120이 되어야 돼. 120이 이제. 그럼 N이 몇이야 될까? 6? 1씩 줄여 나가죠. 6, 5, 4 곱하면 120이 나와 이게 해보면. 그래서 잘 지금 찾으셨고 N이 6이고요. R이 3이어가지고 얘네들이 더해주면은 이제 9로 나오게 되겠다. 9로 나오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9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제.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 이거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이 120이거든. 여기서 그냥 찾는 게 낫지 전개해서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게 그냥 얘를 대충 여기다가 1 빼고 여기다가 1 더해가지고 이제 대충 어떤 수의 세제곱수로 이제 간주해도 돼. 어떤 수를 세제곱해야지만이 120 정도 될까 생각해도 찾을 수 있거든. 우리 무엇을 세제곱해야 120이 되냐면 사실 5의 세제곱이 125야. 딱 일치하진 않지만 거의 얘랑 숫자가 비슷하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대략 5 정도 되나? 라고 해서 n이 6 이렇게 찾는 것도 되기는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대략 n의 세제곱이랑 비슷한 수이지 않을 이놈의 세제곱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이제 찾는 방법인 건데 이렇게 찾아도 답이 다 나오기는 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다 라는 얘기야. 저것도 가능은 하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8번인데 요런 거 잘해야 돼. 증명하는 거. R 곱하기 NCR은 N 곱하기 N-1C R-1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제 확인해 주는 건데 이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 볼까 얘들아? 얘들아 7 팩토리얼에다가 8을 곱하면 뭐야? 계산하라는 게 아니야? 이게 뭐야? 뭐랑 같지 이게?
8까지 곱이랑 같지 않니? 그럼 응용? 9 팩토리얼은 9 곱하기 8 곱하기 7팩으로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 이제. 자, 이제 어렵게 쓴다, 이제. 너네 n-1까지 곱해져 있는 거랑 n을 곱하면 뭐가 돼야 돼? 이렇게 하면 항상 대답 못 하더라. 얘랑 똑같은 구조야. 똑같은 구조. 아니, n-1 가지고 곱해져 있다가 그 다음 거 n 곱하면은 n팩 아니네, n팩. 요 원리를 이용해서 이걸 풀 거야. 요 원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요 n 곱하기 n-1c r-1인데 이거 c를 분소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었어요. 분소식으로. 이거 c 앞에 n-1 있죠. 그거의 팩토리얼을 분자에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 쓰고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이렇게 지금 쓰는 거예요, 이제. 저렇게 좀 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이 지금 어떻게 변형이 되냐 이건데 얘들아 지금 이 다음 과정 넘어갈 때 분모가 지금 똑같아요. 그러면 분자가 뭔가 좀 달라졌다 이거잖아. 분자 n 곱하기 n-1팩 요거 아니야 요거 이제. 해보시면은 얘가 n 팩토리얼이 될 거야. n 팩토리얼. 저게 n 팩토리얼이 될 것 같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식변형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거. n 팩토리얼 한 다음에 여기서 r-1팩, n-r팩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분자 분모에다가 지금 r을 지금 곱해 준 식이 지금 나오게 되는 거거든. r을 곱해. 그럼 여기 있지 요거. 이게 뭐야 이거? r 곱하기 r-1팩 요게 뭐야? r 팩토리얼. 다가 r팩이 돼야 돼. r팩. 저게 다가 r팩토리얼이 돼야 돼 이제.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시는 거냐면 r 곱하기 n팩 나누기 r 팩토리얼 n-r팩 이렇게 지금 돼주는 거니까 얘가 이제 NCR이야. NCR. 왜냐면 거꾸로 이 NCR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표현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거꾸로도 표현해 볼 수 있어야 돼. 거꾸로도 이제 항상 내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 항상 수학은 반대로도 할 수 있어야 돼. 반대로도. 이거를 너네가 이렇게 합칠 수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돼. 서로 상호간에 왔다 갔다가 돼야 돼. 수학은. 그래서 요거 찾으면 되겠죠. 요거. n-r팩 그 다음에 그 n팩 r팩. 그럼 답이 5번으로 나오게 됐고요. 5번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이거 조합의 수인데 이거 아까 비슷한 거 앞에서 했었어가지고 좀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자 1부터 9까지의 수가 있대. 4개를 꺼내겠대. 홀짝이 모두 포함된대. 그러면 아까 거의 비슷한 게 있었어. 자, 지금 이제 홀수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1, 4, 5, 7, 9, 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짝수는 지금 이제 뭐가 있으시냐면은 2, 4, 6, 8이 지금 있거든요. 2, 4, 6, 8이 지금 있어요. 근데 내가 4개를 뽑을 때 홀짝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면 여사건으로 한번 풀어볼까? 여사건으로? 여사건으로 풀어볼게. 왜? 이 의미 자체가 홀수와 짝수가 모두 홀수와 짝수가 적어도 하나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니까 여사건으로 풀어볼게. 전체 경우의 수는 9C4로 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9, 8, 7, 6, 4, 3, 1 계산을 생략할게. 126 나와 126. 그 다음에 여사건도 한번 내가 생각해볼게. 여사건도 이제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뭔지. 여사건은 어떻게 나오시게 되냐면 그 홀짝이 모두 포함돼야 돼 원래는. 그런데 반대 의미를 부정해 볼래? 무슨 의미? 그치? 아까랑 똑같아. 홀수만 짝수만. 그래서 홀수만 하거나 또는 짝수만이야. 홀수만 하거나 또는 짝수만이야. 자, 그래서 홀수만 뽑는 경우의 수 5C4, 짝수만 뽑는 경우의 수 4C4가 되어야 돼 이제. 이게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될 것이고.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봐봐. 이거 C를 계산할 때 뒤에 숫자가 좀 크면은 앞에서 뒤에 거 뺀 걸로 바꿔서 처리도 돼. 이렇게. 그리고 이거 앞뒤가 같으면 1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OC를 계산하면은 이게 5 더하기 1이기 때문에 6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26에서 6을 빼주시게 되는 게 120입니다. 120.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0번입니다. 10번. 10번도 보시면, 자, 거의 나왔어요, 이제. 10명의 학생 중 하키 경기에 출전할 5명을 뽑겠대. 그럼 이제 10시 5여야 되는데, A, B는 포함하고 C는 포함을 안 하겠대. 그러면은 뭐 편의상 이렇게 해볼까? 뭐 A, B, C, D, E, F, G, 뭐 H, I, J 뭐 이렇게 10명이다 칩시다. 원래 이 중에서 내가 5명 뽑을 건데 A, B를 이미 미리 A, B를 포함을 해서 뽑겠대. 그리고 그 C는 안 뽑겠대. 현재 이런 상황이지. 그러면 지금 나머지 몇 명에서 더 뽑으면 되지? 나머지 7명? 이미 3명은 뽑힐지 말지 행방이 결정이 됐으니 나머지 이제 7명 중에서 이제 뽑으면 되는데 이제 몇 명을 더 뽑으면 되죠? 몇 명을? 내가 원래 몇 명 뽑기로 했지? 5명? 근데 이제 몇 명이 뽑혔어 지금 이미 2명이 뽑혔으니까 앞으로 몇 명을 더 뽑아야 돼? 3명 7C3 계산해주면 될 거야 7C3 7, 6, 5 그 다음에 3, 2, 1 계산해주면 내가 이제 자, 7호 35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7호 35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여기 11번 요 2개 빨리 합시다. 딱 거의 딱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자 11번입니다. 1번 이거 잘 봐야 돼. 이 반원 위에 7개 점이 있을 때 이 7개 점 중에서 내가 이 점을 이어서 만들어지는 직선이 몇 개이고 삼각형이 몇 개일까 라는 걸 구하래. 기본적으로 저 직선이라는 거는 그 두 점을 우리가 이제 이어주면 직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7개의 점 중에서 2점을 고르면 이제 그 고른 2점을 이어주면 직선이 결정이 돼. 직선이 결정은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자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겨.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세야 되거든. 만약에 내가 이 2점을 고르면은 이 직선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2점을 골라도 같은 직선이 결정이 되잖아. 중복이 되는 직선이 좀 많아. 그래서 왜 저런 문제가 발생하냐? 저 일직선 상에 있는 저 4점 중에서 2점을 고르는 경우의 수만큼 이 경우의 수만큼 이 직선이 너무 중복으로 많이 세져 가지고 빼줘야 돼. 이걸 빼.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렇게 빼면은 정작 이 경우의 수에 저 직선이 없어. 다 빼가지고. 저 직선의 가지수 한 가지를 다시 더해줘야 돼. 저 직선의 가지수를 한 가지를 더해줍니다.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7, 6, 2, 1, 4, 3, 2, 1 더하기 1로 계산해 주시면은 계산 바로 할게요. 계산해 보시면 16이라고 나오게 됐고요. 16이라고 나오게 됐고요. 16. 저 직선 여기까지만 계산하면은 지금 이 직선을 세야 되는데 저 직선도 세야 되는데 중복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빼면은 저 직선이 지금 여기 없어. 이 경우의 수에 여기서 다 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를 더해줘야 되는 거야. 다시 하나를 중복이어서 다 뺐기 때문에 그 다음 Q 해보시면 삼각형이거든요. 삼각형은 점 3개만 있으면 삼각형이야. 그래서 7C3이 기본 경우의 수인데 자 얘도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 저 일직선 상에서 3점을 잡으면 이 3점을 이으면은 삼각형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를 4C3을 빼주면 돼. 계산해 보시면 7, 6, 5, 3, 2, 1 마이너스 이거는 근데 이제 4C1로 바꿔서 계산해. 숫자가 크면 빼서 그럼 4가지가 되는 셈이죠. 4가지가. 그래서 35 빼기 4 해가지고 31 이렇게 세주면 될 것 같아. 31
구별을 잘해야 돼. 이거는 저 직선을 세야 되기 때문에 더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는 더 세야 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직선 중복되는 직선을 다 빼버려서 지금 이제 다시 더하기를 했잖아. 이거는 중복이 많아서 빼는 거고 이거는 애초에 삼각형의 결정이 안 되니까 빼는 거야. 조금 본질이 달라. 중복이 많으니까 빼는 거야. 얘는 애초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걸 빼는 거야.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구별을 좀 잘해야 돼요, 이거는. 구별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더해주라라고 해가지고 47 하면은 4번이 답이야, 4번. 4번으로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이거 빨리 합시다. 마지막은 요 2번인데, 다음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직사각형들 중에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냥 그 직사각형의 개수를 센 다음에 그 중에서 정사각형의 개수를 뺄 거거든요. 얘를 뺄 거거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직사각형의 개수를 세야 되잖아. 직사각형은 이제 가로로 이제 평행한 선이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세로로 평행한 선이 두 개가 있거든,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가로줄이 지금 총 몇 개의 가로줄이 있냐면, 가로줄이 지금 좀 5개가 있어. 가로줄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 그 다음에 세로줄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은 세로줄이 지금 이제 6가지가 있거든요. 세로줄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 일단 요렇게 이제 2개를 이제 고르시는데 근데 저렇게 이제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정사각형의 개수를 좀 이제 뺄 거거든. 정사각형은 직접 세서 빼면 돼. 지금 이게 그림이 조금 안 맞긴 하지만 이거 그냥 정사각형으로 봅시다. 그냥 정사각형으로. 자, 길이가 1인 정사각형 개수를 세. 이게 몇 개 있을까, 정사각형이? 이게 세보면? 5, 4, 20 되니? 5, 4, 20? 5, 4, 20이지? 개수가? 그래서 5 곱하기 4. 그 다음에 길이가 2짜리인 거 세. 길이가 2짜리인 거. 길이가 2짜리인 거는 요거야, 요거 이제. 이 정사각형 얘기하는 거야, 요거 이제. 요거 몇 개 있을까, 요거? 옆으로 한 칸씩 밀어봐. 한 칸씩 밀면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하나, 둘, 셋. 4, 3, 10이야. 세주면. 4, 3, 12. 이런 식으로 세주다 보면은 이게 숫자가 1씩 작아지지 않을까, 계속? 숫자가 1씩? 그 다음 거 길이가 3짜리인 거 세면 요건데 얘도 옆으로 밀면은 하나, 둘, 셋, 세 가지. 밑으로 밀면은 하나, 둘, 두 가지. 3, 2, 6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실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길이가 4짜리인 거는 여기 이렇게 옆으로밖에 못 미니까 하나 둘 해가지고 밑으로 하나니까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이제 요거 계산해 주시면 5 곱하기 4 2 곱하기 1 곱하기 6 곱하기 5 2 곱하기 1 마이너스 해주신 다음에 20, 12, 6, 2 계산해 주셔가지고 빠르게 계산 좀 해볼게요. 이제 8 몇이야 이거 40인가? 18, 20, 40 110으로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0 계산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